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방송입니다. 문재인 시절에 우리가 북한 미사일 등에 쓰이는 이른바 엄청난 첨단의 전략 물자를 차곡차곡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달러 뭉치를 갖다 바친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려고 만드는 미사일, 거기에 부품까지 대줬다는 게 오늘 방송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털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꿈에도 짐작 못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수상쩍어서 긴가민가 해왔던 얘기입니까? 여러분 짐작이 맞습니다. 간첩 대통령 문재인은 그따위 짓도 벌인 게 사실이다. 그런 혐의가 수두룩 빡빡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걸로 방송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대한민국만 좌빨 정권에 있었던 얘기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를 들어먹고 말았던 케이스가 역사상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5년도에 패망했던 월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패망 직전까지 월남 군대는 심지어 무기까지도 북베트남 월맹에 갖다 팔아치웠습니다. 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장개석 군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국공내전 당시에 썩고 썩어서 돈 벌으려고 무기를 갖다 바치고 미국이 준 무기를 갖다 팔아먹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으로 몰려가지고 저렇게 비극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시절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지금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내일모레 문 닫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물자를 갖다 바쳤다는 혐의가 정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 월남이나 장개석 군대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돈을 받고 뒷돈을 받고 전략물자를 갖다 바친 건 아닙니다. 거꾸로 김정은이한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그 무기를 부품을 갖다 준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쟤네들을 돕는 것이 정통성은 북한 애들이 있으니까 쟤네들을 돕는 게 올바르다고 믿고 전략물자를 갖다 바쳤다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주사파는 그만큼 제대로 미쳤다. 미쳐도 완전히 홀라당 미쳤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의 죽음을 자초할 수 있는 짓도 벌였다. 감히 벌였다. 국민 몰래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물자 밀발출 사건은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이것만 밝힌다면 정말 문재인은 우리의 끔찍한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죄, 여적죄, 국가반역죄는 물론이고 아마 조선왕조식으로 따지면 효수를 쳐서 광화문에 걸어도 시원찮은 종류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수사를 벌이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흥분은 안 됩니다. 자, 전략물자 밀발출 사건은 엄청나게 예민하고 국제적인 파장도 있습니다. 당장 북한은 테러 국가로 지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그거를 전략물자를 들여보내지 않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 넘겨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역대 좌빨 정권은 전략물자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증거를 아주 여한의 증거를 다 없애버립니다. 엄청 신경을 써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략물자 밀발출 문제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아니면 특검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차곡차곡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 차원이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은 벌써 4년 전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때 자유민주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하고 대북 전략물자 감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두 개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성명서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좌빨 정권 10년과 문정권 시절에 KBS, MBC 등의 친북 반역 행위를 고발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는 성명서가 바로 이건데 성명서가 굉장히 치밀하고 구체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놈이 차곡차곡 지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걸 실어줬던 매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적들은 주사파 운동권들은 그만큼 지독한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성명서 내용이 중요한데 이에 따르면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문재인 시절은 물론이거니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북한에 방송 교류를 한다. 방송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중계방송 차는 물론이고 통째로 갖다 주고 다른 용도의 방송 장비들을 북한으로 넘겼다. 바로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사일 등에 쓰이는 반도체, 첨단의 전략 물자는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왜 방송 장비가 왜 등장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SLBM, 즉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등을 시험하는 데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MPU라고 하는 부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략 물자들은 바로 방송 중계차 그리고 카메라 등의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일테면 미사일을 쏜 뒤에 그게 계획대로 잘 날아가는지 정말 원하는 시점에서 로켓 분리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지상에서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미사일에서 그때그때 방출하는 텔레메트리 정보를 지상에서 수신을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장비가 북한에 없답니다. 그럼 어디에다 이걸 방송 장비를 가져다 쓰냐? 우리가 제공해준 방송 장비를 갖다 끼우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파를 보내고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4년 전 평양에서 열렸던 봄이 온다라고 하는 공연, 그때 MBC 등 지상파 3사의 중계 차량을 대거 싣고 간 다음에 비행기를 싣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이 끝난 뒤에도 고스란히 놓고 왔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공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난다 긴다는 걸그룹 포함해서 이런 친구들이 대거 평양에 올라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가수 조용필이가 역시 북한에 갔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녀석이 공연장에 등장해가지고 그 앞에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던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게 바로 그때입니다. 조용필이가 김정은이 앞에서 인사하는 걸 보면 진짜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추악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공연이 아무리 상징성이 뛰어나다고 그래도 김정은이가 지 마누라를 데리고 그 자리에 왔을까? 혹시 북한으로서는 공연만큼 더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했던 게 아닌가? 즉 방송 장비에 담겨 있는 전략 물자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입이 찢어져서 그 자리에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찰 특수통 검사들이 투입돼서 차곡차곡 파헤칠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 전에 누가 문제 제기를 해야겠죠. 아니면 검찰에서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저는 여기에 관여됐다고 의심받는 자들, 부역자들,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들 이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당시 통일부 장관 조명균, 당시 문체부 장관 접시꽃 당신의 시를 썼다고 하는 그 친구 도종환이, 그 다음에 국정원장 서훈이, 방통위원장 이송효, MBC 사장 최승호 등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부역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그런 방송중계차를 갖다 놓고 되돌아오는 수법이 전부 다였을까? 그리고 문재인 시절에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노무현 시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김대중 시절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고 노무현, 김대중까지 모두 북한이 낙점해서 만든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김국성의 발언이 있지만 걔네들은 북한이 만드는 대통령이고 허수아비있기 때문에 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갖다 바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까면 깔수록 섬뜩한 게
문재인하고 그 이전 좌빨 정권에 걔네들이 했던 더러운 짓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략물자 밀반출 문제를 파헤치는 시민단체가 만든 분석 자료입니다. 아까 방송 장비를 분해를 해가지고 첨단 미사일에 갖다 박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근거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방송 송출의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장비를 디지털 방송 장비를 갖다가 써보니 들어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쟤네들이 그렇게 남한의 대한민국의 방송 장비를 탐을 낼까? 그거는 방송 장비 좋은 부품을 갖다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방송 장비용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미사일에 갖다 박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못 이기는 척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갖다 바친 밀반출한 전략물자가 그게 전부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영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년 전에 오늘 저와 아주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 방송입니다. TV조선에서 만든 유튜브 방송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PC 보내기 운동이 그때 대대적으로 벌어졌는데 그때 3,000대, 5,000대 이상의 펜티엄기 PC를 갖다 보냈다. 이게 수상하다. 이게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어린이들이 PC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혹시 북한 해커 부대원이 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손으로 북한 해커 부대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그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펜티엄급 PC를 분해해가지고 쟤네들이 어떤 용도로 썼을까 하는 문제 제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역사 드라마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 명목으로 방송 편집과 송출 장비들을 현물 지원한 게 140만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얼마라고요? 140만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난 현물입니다. 그리고 이걸 불법적으로 이 짓을 하려고 또 KBS가 장난을 쳤던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2년 전에 KBS가 우리가 KBS 평양 지국을 만들겠다고 설치다가 끝내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남북 간의 방송 교류를 하고 콘텐츠 교류를 하겠다고 이런 짓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국힘당의 박대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혹시 전략물자를 갖다 주려고 니네들 그런 거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장비를 현물 지원하고 밀반출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여기저기에 퍼져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을 깜빵에 집어넣어야 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겠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략물자 밀반출 문제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아니면 특검이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이잡듯이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중심에 있는 몸통 문재인을 빨리 감옥에 집어넣자는 걸 강조를 하면서 추석 직전에 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